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과거에 백혈병 하면 불치병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죠. 의학이 많이 발달한 지금까지도 백혈병은 치료가 까다로운 질병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런데 이 백혈병 중에도 치료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백혈병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알톡2에서는 더 이상은 불치병이 아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도 불치병이다, 아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천수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만성병으로 바뀌어서 보통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보통 1개월 정도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건 전혀 안 챙겨도 되는 건가요? 음식물 중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몽이나 자몽 주스. 네, 오늘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종양내과 정철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가 백혈병이라는 병명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데 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름부터가 참 생소하거든요. 어떤 질병인 건가요? 네, 우리 보통 아는 백혈병은 급성 백혈병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건 아주 무서운 병이죠. 네. 근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급성 백혈병보다 좀 천천히 진행하는 만성 경과를 밟는 골수세포에서 발생하는 백혈병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급성 백혈병보다 경과가 좀 천천히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성 백혈병은 만성기하고 가속기, 급성기의 세 단계 병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발견되는 경우는 만성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면은 2년 내지 3년 후에 가속기, 급성기를 지나서 무서운 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급성기로 가게 되면은 급성기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어떤 치료에도 듣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백혈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름 그대로 만성이라서 천천히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방치해둘 경우에는 가속기, 급성기를 거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급성보다도 더 치료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좀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환자가 많은 편인가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환자분이 많은 편인가요? 백혈병 중에는 역시 급성 백혈병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만성 백혈병도 그렇게 드문 병은 아니어서 1년에 국내에서 보통 한 400명 정도 환자가 발생을 하고 네. 좋은 치료제가 나온 이후로 사실 대부분의 환자가 생존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내에는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게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4,500만 정도라고 하는데 거의 10,000명에 1명은 이 질병에 걸려 있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리는 원인은 어떤 건가요? 아직 백혈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도 혈액세포를 수천억 개를 생산을 하거든요. 네. 똑같은 세포를 똑같이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복제하는 과정 중에 에러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중요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우리 혈액세포 안에 있는 9번 염색체에 있는 ABL이라는 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22번 유전자에 있는 염색체에 있는 BCR이라는 유전자하고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BCR-ABL이라고 하는 일종의 복합 유전자, 융합 유전자가 만들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없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실제 BCR-ABL이라는 복합 융합 유전자를 생쥐 같은 데 주입을 하면 실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발생 원인이라는 것이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있어야 하는 염색체가 우연히 결합된 게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 결합이 왜 이루어지는지가 실은 가장 궁금한 건데 이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게 없는 건가요? 대부분의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중에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유의하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돼 있을 때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그 이외에 벤젠 같은 화학물질의 노출도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초기인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이게 가속기나 급성기로 갔을 때는 치료가 어려워지는 만큼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증세가 혹시 나타나나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아쉽게도 약 절반 이상의 환자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하거나 다른 병, 예를 들어 감기를 앓거나 무슨 배가 아프거나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혈액 검사하면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해서요. 그러니까 조금 기운이 없거나 조금 식은땀이 나거나 조금 미열이 있거나 뭐 체중이 조금 줄거나 그런 아주 특이하지 않은 그런 증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뭐 미열이나 식은땀이나 뭐 체중이 좀 줄고 그런 것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혹은 좀 그렇죠. 몸이 많이 피곤해도 다 나타나는 네. 증상이잖아요. 이게 증세로는 알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방금 네. 말씀하셨는데 혈액 검사만 해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은 우리 일반 혈액 검사, 혈액 검사 기계로 나오는 검사에 몇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네. 그것만 봐도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액에는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세 가지 혈구 세포가 있는데 그중에 백혈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정상의 뭐 20배, 30배 이 정도 증가하고 빈혈이 좀 생기면서 혈소판이 많이 증가해요. 몸이 피곤하고 자꾸 힘들다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혈액 검사만 하셔도 이 무서운 병 초기에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늘의 오해와 진실, 과거에는 불치병의 대명사였던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도 불치병이다, 아니다. 어떤가요? 불치병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신약이 나온 이후로는 치료 성적이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생존 기간이 일반 정상인과 수명이 똑같을 정도로 예후가 많이 좋아진 그런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만 꾸준히 잘 먹으면은 천수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만성병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혈액암이라는 그런 오명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병이 되었죠. 이게 백혈병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너무 늦게만 발견하지 않으시면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만 잘 해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철원 선생님과 함께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남자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운동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 네, 이번 주는 어떤 운동인가요? 네, 이번 주는요 엉덩이하고 허벅지를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 있을 때 힘을 잘 줄 수 있고 그리고 뛰거나 걷거나 했을 때 우리 몸의 중심을 잘 잡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어깨, 등, 허리, 이제는 엉덩이와 허벅지로 내려왔는데요. 오늘도 바른 운동 함께 배워볼까요? 자, 그럼 자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자세는 허리에 이 공을 받쳐주세요. 네. 저번 주하고 다르게 허리에 엉덩이가 받쳐줍니다. 아닌 허리에 공을 받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쿼트 자세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 변환 동작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네. 자, 다리를 조금만 더 벌려 주시고요. 어깨 넓이 좋습니다. 정도 벌리면 될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릎에 있는 요 부분이 정면을 쳐다볼 수 있는 다리 위치를 만들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셔서 스쿼트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다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를 붙여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 좋습니다. 총 몇 세트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3세트에서 5세트 사이를 하시면 좋고요. 너무 힘이 드시면 한두 세트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한 번에 5번씩 3회에서 5회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 너무 힘드시다면 억지로 하시기보다는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반복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게 불치병이 아니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제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표적 치료제는 정상세포는 손상을 별로 주지 않으면서 만성골수성 백혈병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그런 약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약을 꾸준히 매일 복용을 하시면은 혈액 검사, 증상, 우리 골수 소견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보통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혈액 검사나 환자분 증상 좋아지는 데는 보통 1개월 정도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한 달이면요? 한 달이면. 그리고 골수 소견이나 아주 유전자 소견까지 다 좋아지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치료 목표를 치료하기 전을 나쁜 세포가 100% 있다고 하면은 99.9%가 제거되는 단계, 그 단계를 치료 목표로 삼는데 그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표적 치료라고는 하지만 백혈병 혈액암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작용도 좀 심각하지 않을까. 예전에 백혈병 하면 하얘지면서 머리가 빠지고 이런 걸 생각하시니까요. 어떤가요? 예, 이 표적 치료제는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다른 항암제 부작용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머리가 빠지거나 뭐 토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전혀 없고요. 표적 치료제가 갖는 부작용이 경미하게 있는데 1세대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눈 주위가 약간 붓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에 경련이 생기거나 쥐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변이 조금 묽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전체 환자의 뭐 한 5명 중에 1명 정도 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경미하고 또 재밌게도 초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부작용이 거의 없어집니다. 아, 몸이 적응을 하는 건가요?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5년, 10년 복용하는데 초기에는 좀 문제가 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질 않고요. 2세대 표적 치료제는 조금 이제 부작용의 양상이 다른데 2세대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발진이 좀 생기거나 혈액 검사상에서 간 기능이나 무슨 화학 검사상 이상이 조금 생기거나 어떤 약제 같은 경우는 폐에 조금 물이 차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나 이런 부작용도 역시 초기에만 생기고 보통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뒤엔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네. 심각한 환자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네. 이런 정도는 경미하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실은 그냥 시청자 입장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붓고 뭐 폐에 물이 차고 이런 일들은 아주 큰 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약을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환자분들이 약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건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 증상도 없고 혈액 검사는 다 좋아졌고
그래서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는 이제 아프지 않다라고 아프지 않고. 생각해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바빠서, 왜냐하면 자기 몸에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렇게 말짱한데 뭐 약을 한번 중단해 볼까 하는 생각이 생겨서 가끔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그 찌꺼기가 조금 남은 그 백혈병 세포가 약을 중단하면 그놈들이 다시 자랍니다. 다시 자라고 약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 그 세포들이 또 다른 돌연변이를 또 일으켜서, 그렇게 되면 그 돌연변이 때문에 현재 쓰는 약이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약에 내성이 생기는 거군요.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내성이 생기면 그게 만성기가 아니라 가속기, 급성기로 갈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지금 잘 되는 표적 치료제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커집니다. 그때는 골수 이식을 하거나 진짜 심각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을 본인이 증상 없어서 아주 편하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치료 방법을 알아봤으니까요. 그 이외에 생활 습관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계시다면 뭐 어떤 걸 드시면 좀 좋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까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약을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습관이나 다른 생활 습관은 이 병이 발생하기 이전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식사도 육식, 채식 골고루 하시는 게 좋고, 뭐 나름식 같은 것도 마음대로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백혈병의 혈액암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발암 물질인 담배는 절대로 안 되고요. 술은 좀 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운동하시는 거나 뭐 여행하시는 거, 직장 생활, 뭐 힘든 일 하시는 것도 가리지 않고 다 하셔도 되고, 밤샘 근무하셔도 되고, 열심히 근무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실제 이 병의 치료나 병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약만 잘 먹는다는 결심을 하시면은 옛날 생활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말 약만 잘 먹고 술, 담배만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건 전혀 안 챙겨도 되는 건가요? 음식물 중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 먹진 않지만 이 자몽이나 자몽 주스, 네. 은행나무 추출물, 그리고 일부 마늘도 있는데 그걸 섭취할 경우에 그 약물의 농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 그런 그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 O인가요, X인가요? 치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다른 백혈병과 달리 아주 좋은 표적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잘 복용하시면은 지금 같은 정상 생활을 천수를 다하게 생명의 위협 없이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제 불치병 아니고요. 무서운 병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빨리 이 병에 걸렸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니까요. 혈액 검사 정기적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 담배 끊는 것, 술은 아주 조금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